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3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광주에 가서 재판받는 모습은 상식적인 사람들을 화나게 하기도 하고 좀 슬프게도 만들었습니다. 90이 다 된 전직 대통령이 물러난 지가 3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쟁점은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조비오 신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 되었는데, 사자 명예훼손은 거짓일 경우에만, 주장한 사실이 거짓말일 경우에만 기소되고 그리고 형을 받게 되어 있는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것이,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것이 5번 국가적 조사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쓸 때는 2017년인데 회고록을 쓸 때는 한국에서 어느 누구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한 사람이 없었어요.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조사 보고서가 5번이나 나왔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그게 근거해가지고 주장한 게 왜 이게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문재인 정권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국방부 재조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재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조사 결과는 변한 게 없었어요. 조종사들은 한 사람도 쐈다는 사람이 없었고, 맞았다는 사람도 없고, 치료했다는 사람도 없고, 한 분 당기면 수천 발이 나가는 그 발칸포의 포탄이 발견된 데도 없고, 그런데도 결론은 조사는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있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일단 국방부의 공식 자료로는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서 날조했다는 심정을 갖게 합니다. 이게 재판에 인용이 되면 큰일 나죠. 이것은 국가에 의한 역사 조작입니다. 정권에 의한 역사 조작입니다. 민간인들이 말하는 광주에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건 민간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권 차원의 국가 공식 기구가 역사를 조작한다면 이것은 독재 국가를 넘어서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차라리 이번 재판을 통해서 헬기 사격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재판장이 용감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판이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론의 영향을 받으니까 서울로 재판 관할지를 넘겨야 그게 공정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치 헬기 사격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 이런 논평을 내어놓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은 다 됐습니다. 더 할 거 없어요. 아니 5번 조사를 했으면 다 된 거지. 그게 무슨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들어온 적도 없고 헬기 사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진상 규명하자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허위를 사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진상 규명 하는 사람들은 다 불순한 의도를 의심해야 됩니다. 진상 규명 다 됐어요. 광주 사태 30년 동안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했는데 무슨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사망자 숫자라든지 발포 명령은 없었다. 전두환은 발포 명령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미 확인된 것인데, 그래도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조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어제 사설에서
39년 만의 광주 법정서 여전히 발뺌한 전두환 씨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은 자신에게 쏟아진 여론의 관심이 단순히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데 있지 않으면 전 씨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전제를 한 뒤에 전 씨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 사격의 진상은 물론 발포 명령자의 실체, 얼마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성폭행, 성고문의 진실까지 밝혀야 할 것이 아직 많다고 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뭐뭐라고 표현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 사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80년 5월 광주 항쟁 당시 군 헬기의 사격 사실은 2017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단원 150여 개를 확인하는 등 국방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국방부 조사에서도 헬기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겨레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왜곡입니다. 과거 5차례 국가직 조사에서 헬기 사격은 다 부정되었고 이것이 최근의 주장보다도 국방부 조사보다도 훨씬 더 신빙성이 높습니다. 한겨레는 잘못된 근거를 내세우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전 씨가 같은 해 4월 회고록에서는 객관적 사실조차 무시한 채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으니 명예훼손의 죗값을 치르는 게 마땅하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완전히 재판장이 선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고록이 나왔을 당시 국가적 공식 조사, 즉 객관적 사실은 헬기 사격 없었다 했습니다. 조비오 신부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공식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여러 번 부정된 조비오 씨의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소를 하고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이것은 법리 이전의 상식 수준에서 말이 안 됩니다. 한겨레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 씨가 고백해야 할 것은 헬기 사격뿐 아니라 1950년 5월 당시의 발포 명령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5차례 국가직 조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것이 발포 과정이었습니다.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은 아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발포 명령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사실도 확정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한겨레는 양심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고백할 잘못이 없는데도 고백하라고 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고 허위 자백을 하라는 요구이며 언론의 정도를 한참 벗어난 주장입니다. 한겨레 사설은 전 씨 사례와 최근의 5.18 망언 사태는 섣부른 용서와 사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준다면서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가해자의 솔직한 반성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망고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사과 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양심의 자유 위반이라고 해서 요새 신문에 보면 사과 광고가 이제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사과 광고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자백하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가 느끼지도 않는 참회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니 이 정도면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독재와 전체주의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독재는 공적인 분야에서 자유를 억압하지만은 전체주의는 역사를 조작하고 인간의 생각과 양심의 자유까지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독재 국가를 넘어서 전체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징조를 여기저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큰 대세가 되면은 큰일입니다. 언론이 조지 오웰의 1984년에 적합한 그런 양심 고백을 정직 대통령에게 압박한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70년이 만들어낸 이 문명의 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세가 90입니다. 지금 90 노인입니다. 이분이 집권할 때는 피를 흘렸지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7년 단임하고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킨 다음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우를 해야 됩니다. 90대는 노인을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상대로 한 이런 재판은 역사를 후퇴시킵니다. 감사합니다.